권, 부울경, 대구 경북, 부산, 경남, 울산, 대구 경북 분들이 오늘 즐거운 하루를 보냈습니다. 지금 몇 시죠? 3시. 그러니까 우리가 뭐 11시지만 10시 한 40분쯤 모여서 3시 40분이니까 5시간 동안 여러분들하고 하루 즐겁게 웃으면서 이렇게 하루 보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우리 공화당이 그 투쟁정당으로 저렇게 지독하게 했는 분들인가 할 정도잖아요. 그죠? 이제는 여러분들이 좀 힘을 내시고 총선이 한 1년 조금 더 남아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정치적인 변화가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정치 변화가 많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우리 공화당이 이제 원내에 의미 있는 의석 또 원내 교섭단체 뭐 이런 정치적인 변화에 따라서 저희들이 잘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0만 당원께서 한 마음으로 똘똘 뭉치면은 못할 일이 없다 이래 봅니다. 정의당보다 한 5배 많은 당원을 우리 공화당이 갖고 있고, 뭐 그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 선관위에 등록된 당원 수로 봐서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는 이제 20대부터 80대까지 연령층이 다양하기 때문에 생각하는 관점이 조금씩 틀려요. 그래도 동지로서 이제 동지들끼리 제가 말씀드린 싸우지 마라. 다른데 365도 중에서 360 전방 360도 중에서 359도가 우리하고 싸울 사람들인데 그럼 뭐 우리 동지들끼리 이렇쿵저렇쿵 하면 싸울 때는 누구랑 싸우라고? 민노총하고 정교조하고 종북 좌파 세력들하고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옆에 붙어가지고 깔짝깔짝하는 윤핵관 탄핵 세력들하고 그렇게 싸워야지. 윤 대통령도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또 뭐 우리를 아스팔트로 나가게 만들면 안 된다. 이제 우리 보고 하더라고. 윤 대통령 요새 어려운데 좌파들 뭐 30만 명 모여가지고 토요일 집회했다가 우리 보고 나오라 하길. 이제 너가 좀 해라. 우리가 문재인 5년 동안에 한 주도 안 쉬고 300회 동안 투쟁을 했는데 우리는 방향성을 정하고 아무튼 대한민국의 체제를 흔든다든지 또 대한민국의 시장 경제를 흔든다든지 대한민국 헌법적 가치를 건드리는 어떠한 놈들하고도 우리는 당당하게 싸우겠다. 그리고 국민들이 원할 때 우리가 나가면 됩니다. 지금 뭐 좌파들하고 탄핵 세력들하고 열심히 싸우더라고. 근데 우리가 아직 나갈 시점은 아니다. 근데 이번에 3월 1일 날 3.1절 있죠. 그 다음에 3월 10일 날은 우리가 2017년 3월 10일 날 돌아가신 5분 그리고 우리가 6년 투쟁간에 돌아가셨던 분들이 다 한 20분 정도 됩니다. 투쟁하는 과정에서 뭐 코로나도 떴고 그냥 집에서 편하게 산 분들이 그냥 그 투쟁 과정에서 돌아가신 분들이 있어서 3월 10일 날은 합동 추모제를 안국역 그날 2017년 3월 10일 날 돌아가신 5분이 있고 합동 안국역 4번 출구에서 4분 그 다음에 그 앞에서 현재 앞에서 한 분 이렇게 5분 돌아가셨는데 그분들하고 합동 추모제를 지낼 생각입니다. 저는 정치를 오래 한 사람이에요. 29살 때 국회 보좌관을 하고 그리고 삼선 국회의원을 대구에서 했는데 제가 대구에서 재선할 때 전국 대도시 1등 했어요. 부산 서울 이천 다 합쳐서 1등. 그 다음에도 거의 70% 가까운 지지율이 있는데 제가 던져버렸어요. 제 상대가 없었습니다. 대구에서는. 우리 구상모 의원 저하고 우리 지역에 구의원도 하시고 기초의원 하셨잖아요. 제 지역엔 저를 상대할 사람이 없는데 제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잘못됐다 이거는 정말 좌파들한테 소위 지금 윤핵관이라는 그런 기회주의자들이 좌파들한테 넘어간 거고 또 조중동이나 언론방송 좌파 언론방송들이 그냥 마녀사냥 해버린 거다. 그래서 저는 던져버리고 아스팔트 나온 게 이제 벌써 6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아스팔트에 나온 게
그리고 우리가 창당을 한 게 제가 나와서 8개월 만에 창당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정의당보다도 책임당은 5배, 일반당은 훨씬 많습니다. 50만 일반당원이 있으니까 그런 정당을 만들었다. 참, 제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공화당 동지들은 50만 동지가 다 조원진이다, 다 박근혜다, 그리고 다 대한민국의 헌법을 지키고자 하는 애국자들이다. 그런 자부심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토요일 날마다 가서 좀 집회 좀 하자, 근질근질해 죽겠다. 좀 있으면 막 집회 좀 그만하자 할 만큼 하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3.1절은 영남권에서, 수도권에 지금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영남권에서 미리 많은 분들이 차량을 준비해서 올라올 수 있도록 부산, 경남, 울산, 대구, 경북에서 전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선 준비도 우리가 전략적인 지역, 그리고 우리가 연대를 어떻게 할 건지, 또 정치적인 상황들이 중대선거구제가 되던 국민의힘이 탈당 사태가 벌어지고 신당이 나오고 민주당도 갈랐을 것 같고, 또 그럴 경우, 그렇지 않을 경우를 다 대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좀 하면 좋겠습니다. 우선 우리한테 씌워진 거짓으로 잘못 씌워진 그러한 프레임들을 우리가 빨리 깨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카톡방 하는데, 이제는 카톡방에 동지들끼리 싸운다든지 혹은 거짓으로 음해를 하면 그냥 여러분들이 뭉쳐가지고 내보내세요. 이제 우리 공화당이 그렇게 한가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천안인가요? 갔다 왔는데, 그저께죠. 천안도 갔다 왔는데 시도당 위원장님들이 제일 힘든 분들이에요.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각 선두에서 일을 하시는 분 가장 힘든 분들이다. 그래서 항상 시도당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주시기를 바라고, 각 시도당 분들께서는 또 이제 중앙당직자 분들 추천을 좀 제가 말씀을 드렸고, 중앙당직이 지금 한 200분 됐는데 한 300분, 한 100여 명도 추천을 해서 중앙당직 300, 그 다음에 각 시도당의 운영위원 100명, 그래서 우리 책임당원이 50만이면은 책임당원의 20%, 그러니까 1만 명의 당 간부화를, 우리 당원의 간부화를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변에 좀 우리 당의 간부를 할 수 있는 분들, 여기 있는 분들이 다 간부로서의 역할을 다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정예화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2월, 3월 달 2달 동안 당 조직 정비를 마무리할 겁니다. 그리고 3월 달은 어차피 3월 1일 집회, 3월 10일 집회가 있으니까 집회에 좀 더 집중해 주시고요. 또 집회 현수막이나 이렇게 뭐 동료 현수막이나 또 우리가 신문 광고나 뭐 이런 부분들도, 특히 현수막은 13일 전에 보내드리도록, 13일 2주 전에 보내드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음 주쯤에는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트레킹 혹은 산행 장소가 기대가 됩니다. 제가 요 근래 갔던 장소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을 보게 돼서 우리 부산시당 동지님들께 다시 한 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다음 가는 분 좀 부담되겠던데, 오늘 뭐 날도 도와주잖아요. 햇빛도 안 비추고 덥지도 안 하고 춥지도 안 하고 날이 아주 딱 좋은 날씨로, 그래서 저 앞에 우리가 안 보였지만은 아까 저 산이 무슨 산이라고요? 모르는 데가 모르는 산이 이름 없고, 그거 보면은 맑은 날 대마도 보이고, 조금 전에 거제도 봤죠. 그 다음에 그 가덕도 또 봤습니다. 가덕도 신공항은 하면 안 됩니다. 저는 뭐 사실 그게 한 30조 더 갈 거예요. 10조 더 간다는 게 거짓말이, 한 30조 더 가는데 굉장히 문제가 앞으로 벌어질 일들이 많다. 그리고 노인 성차 홍준표 시장이 하면 이제 뭐 부산도 따라하고 막 따라할 것 같은데,
65세에서 70세 올리는 거 잘못된 겁니다. 제가 행안이 있으면서 굉장히 그 문제를 연구도 많이 하고 얘기했는데 핵심은요. 핵심은 서울시가 국가정책이니까 서울시가 자기 일부 노인 무임승차로 들어가는 손해의 일부를 중앙정부에서 달라는 거예요. 그 오세훈 시장이 제일 먼저 치고 나왔잖아요. 그 홍준표 양반이 대통령병에 걸려가지고 대구역 어르신들을 65세에서 70세 올리겠다 했는데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노인 빈곤율이 1위입니다. 그리고 OECD 국가 중에서 노인에 대한 복지 이런 사각지대라든지 복지 문제를 가장 못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문제는요. 이런 여러 가지 전반적인 걸 다 감안을 하고 검토를 하고 지금 그 도시 서울 그 지하철이나 또 대구나 그 연봉이 7천만 원 이상 되거든요. 그럼 뭐를 배느냐? 일반적인 간부들은 1억이 넘는다는 거 아닙니까? 구조조정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합당한 그들이 왜 적자를 냈는가? 적자를 내는 방법이 뭔가? 노선에 연결이 안 돼서 그런지 대구 가면요 낮에는 텅텅 빕니다. 지하철이. 근데 어르신들이 새벽밥 먹고 가는 어르신들은 정말 일을 하러 가시는 분들이에요. 너무 어려워서 일을 하러 가시는. 출근 시간에 가는 분 전체 탑승객의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요 빈 지하철을 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돈을 내고 타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르신들이 사실은 얼마 돈이 안 되지만은 어려운 분들한테는 대단히 어려운 그 큰 영향을 주는 돈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일을 하러 가시든 어디 방문하든 운동을 하러 가든 뭐 이래 가더라도 그 숫자가 확 줄어버려요. 저 행동들이. 그래 되면 결국은 어르신들의 활동량이 줄어들고 지금 여러분들 우리나라 수명이 82세? 82세라 그래요. 그걸 뭘 기준하는지 아세요? 조원진을 기준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을 기준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태어난 사람을 기준해서 82세라는 거예요. 지금 그게 언론으로 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호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나이가 72세. 그걸 뭘 의미하느냐? 65세부터 72세까지 5년, 6년밖에 건강하게 못 산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72세가 넘으면은 병을 가지고 있던 행동이 굉장히 거부해지던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수명이라는 게 72세란 말이에요. 홍준표 말은 뭔지 아세요? 29살부터 65살, 64살까지가 청년이라는 거야. 65세부터 그 이후가 79세까지가 뭐 장년이고, 70세까지가 장년이고, 70세 이상이 노인이래. 그거 말고 다른 데이터도 많거든요. 그걸 딱 들고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 그래서, 특히 영남권에 있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특히 도시에 있는 어르신들이 더 어렵거든요. 그분들 어디에 손을 댈 게 없어서 어르신들 무임승차에 손을 대는 그 문제하고 청년들의 연금이나 청년들의 삶의 문제는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그렇게 하니까 홍준표 지가 잘난 듯이 하는데 대구 어르신들 좀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저희들도 분명한 우리 공화당 입장은 어르신들에 대한 대책, 노인 복지에 관한 관계, 그다음 저출산 고령화에 관한 관계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하나의 안을 가지고 제가 안행위에서 그 문제 가지고 10년 이상을 싸운 사람이에요. 그 내용을 제가 다 합니다. 내용을 워낙 그 내용과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호도되는 부분이 많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뭔가 그것이 개혁이냐, 노인들의 무임승차를 65세, 70세 올리는 것이 개혁이냐, 그렇게 얘기하려면은 OECD 국가에서 노인 빈곤율이 1위인 대한민국의 노인들의 실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대구의 노인분들이 가장 빈곤율이 높다는 것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얼토뭉켜서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정치적이다. 그래서 그런 정치꾼들의
그러한 이야기들이 되는 것은 잘못된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난방비 문제도 우리가 난방비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제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권이 잘못한 거 맞습니다. 왜냐하면 에너지 정책을 거꾸로 가는 에너지 정책, 탈원전 문제라든지 태양광 문제라든지 뭐 잘못된 정책을 쓴 건 맞아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이제 1년 되는 거예요.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난방비를 2번을 올렸습니다. 그때 올릴 때 38점 몇 프로 올렸어요. 1년 사이에 2022년 1년 사이에 난방비를 38.7% 올렸어요. 그러면은 추위가 다가오면은 가스값이 이게 지금 올라갔다 내려갔다 왔다 갔다 하는단 말이에요. 근데 전반적인 에너지 체계를 갖춰놓지 못했다고요.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이제는 문재인 정권 탓도 이제 그만해라. 왜? 1년 가까이 됐는데도 아직 문재인 정권, 아니 당신들이 에너지 값을 2번 올려가지고 전체 총에는 그게 4월달, 5월달, 7월달, 9월달 4번 올렸잖아요. 그런데 그게 38.7% 40% 가까이 됐다고. 그러면 난방비 폭탄이 나온다는 것은 기정사실이에요. 그래서 난방비 폭탄 나오면 첫째, 국회 예산에서 이 난방비에 대한 대책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 거예요. 안 세웠습니다. 두 번째, 난방비 예산 자체를 좀 깎아버렸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첫째는 문재인 좌파 정권의 정책이 잘못된 거고요. 두 번째는 현 윤석열 정부가 잘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수도 없이 앞으로 벌어질 텐데 이제 윤석열 정부가 얘기하는 문재인 정권의 뭐 악법, 악행, 악습을 뿌리 뽑는 거, 근데 신용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문재인 감옥 안 보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년 가까이 지났는데도 문재인의 악법, 악행, 악습을 뿌리 뽑지 못하고 있어요. 일부 행동만 하고 있다. 안보 부분은 굉장히 잘 어느 정도 진행을 하고 있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우리가 좀 더 지켜보자.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잘 돼야지 좌파들이 또 덜 들고 일랍니다. 그것도 잘못되면요 우리가 또 태극기 들고 좌파들하고 또 싸워야 돼요. 300회 동안 한 주도 안 쉬고 우리 공화당이 싸웠던 것은 태극기가 다 사라지고 문재인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태극기가 전국에 태극기 싹 사라졌을 때 우리가 이러면은 안 된다. 문재인의 좌파 독재를 우리가 얘기했어요. 저 사람들 독재한다. 특히 운동권 386 세력들이 독재를 할 거다. 이래가지고 우리는 문재인 들어올 때 5월 29일날 28일날 모여가지고 6월달부터 태극기 집회를 재개해가지고 지금까지 오는 거잖아요. 그때 전부 다 그랬잖아요. 우리 국민들 대부분 다가 우리 보고 미쳤다 그랬어요. 나경원 같은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칭송을까지 칭송. 우리는 그때 쟤들이 나라를 완전히 그들 내겠다. 쟤들이 완전히 나라를 체제도 뒤엎고 시장경제도 무너뜨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자유통일을 고사하고 북한에 굴종하고 중국에 굴종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투쟁을 했는데 그 결과가 맞았잖아요. 결국은 사라졌던 태극기가 우리 공화당이 태극기를 하고 한 2년 차 2019년 되니까 그때 이제 태극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외롭 투쟁에 저를 믿고 함께 해주신 분들이 그래서 나라가 완전히 뒤집어지지는 않은 겁니다. 완전히. 이제 우리가 항상 이 투쟁에 있어서나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에 있어서나 우리의 헌법적 가치를 지키는 데 있어서나 우리 공화당이 항상 앞장서고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으면 언제라도 태극기를 들고 광화문으로 서울역으로 다시 나갈 마음의 준비는 돼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오늘 이렇게 다니는 것도 우리 동지들끼리 얼굴도 좀 익히고 동지들끼리 동지애를 좀 많이 발휘하고 즐거운 우리 공화당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오늘 유튜브 본 분들 되게 부러웠을 거예요. 다음 3월 25일 날 영남권 수도권 전체 우리 산행에는 많은 분들이 오시고요. 3월 1일 3.1절 부산 버스 한 10대 오겠죠. 경남도 한 10대 올 것 같고 울산 한 5대 대구 경북 한 10대 뭐 돈도 안 주면서 숫자는 많이 부른다 하는데
우리가 그때 황교안 대표할 때 막 광화문에 막 빨간 천 깔고 막 동원령 내려가지고 했잖아요. 우리 반토막 왔더라고. 우리 공화당 반토막 나왔는데 그 2억 5천 들었다 그래.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후배들한테 불러가 너가 미쳤다 임마. 너가 숫자 봐. 우리가 반밖에 안 나왔는데 우리 얼마 들은 줄 아냐 그랬더니 아 형님 얼마 들었는데 우리 600만 원 들었다 이거. 600만 원 들었는데 어떻게 우리 배가 나오느냐는 거야. 다 우리는 자발적으로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해준 결과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튀르키예 우리 형제 국가와 같은 튀르키예의 이재민 분들한테 모금했잖아요. 아까 얼마 모았다고요? 270만 3천 모았습니다. 오늘부터 일주일간 우리 공화당 모금 운동을 해서 다 모아서 방송국에다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반가워할까요? 다들 일어나세요.